하십니까, 목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여기서 문제 제기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고 앞으로도 계속 청와대 공식적으로 모든 이 특검단이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오지 아니하면 바로 재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재판을 시작해서 이것은 뭐 국내용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외국에 있는 그 법률 전문가들도 초청을 해서 국제재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제재판을 시작해서 뭐 거기서 결정되는 데 따라서 체포는 체포, 그 다음에 처형은 처형, 그렇게 진행을 해야 국가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실기를 하고 시간을 놓쳐버리면 대한민국은 해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일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뭔 짓을 할지. 아니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가서 적에 괴수하고 가서 새벽에 가서 김정은이하고 대화하고 오는 사람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계엄령을 비롯하여 별짓을 다 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사실 민족적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이 일을 진행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대국본 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대국본 앱에 대한 그 음해와 함께 오늘 이렇게 차단이 됐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저 사람들이 대국본 앱이 상당히 무서운가 보죠? 이 지금 3.1절 행사를 통해서 가문광장의 집회를 못하게 하잖아요.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법의 질서에 따라서 모든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사람, 차량에 있는 사람, 차량에 있는 사람 해서 1919년 3월 1일 행사를 재연을 해서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건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서 1천만 대국본 앱을 조직을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또 여러 가지로 또 와해시키려고 한다면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대국본 앱을 통해서 1,000만 명을 반드시 조직해서 민족사 앞에 가까이 와 있는 비극, 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상태로 흘러가면 최소한 광주 사태 이상의 비극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조금 더 확대되면 6.25 제2의 6.25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좌파 빨갱이 종북 문재인 저 사람들이 발광을 떨어도 건국 70년 동안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를 쉽게 북한한테 넘겨주겠습니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유우익의 대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1천만 앱 조직이 꼭 성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3월 1일에 결국에는 그 온라인 오프라인 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봐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미 선이 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2년 전에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7가지 조건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감옥 가기 전까지 그때까지 문재인이가 사실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면 사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다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재인은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럼 결국에는 특검단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이것들이 쫙 진행이 되면 대한민국 바로 살 수가 있겠네요. 이제는 저는 국민들의 70%는 이미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에 감옥 갔다가 나와 보니까 국민들 중에 한 30%는 저한테 돌을 던진 사람도 있지만 70%는 제가 하는 말에 다 동의를 하고 국민들이 정강 목사 저거 욕이나 하고 말이야 그렇게 무리한 발언한 줄 알았더니 지나가 보니까 사실대로 다 맞구나. USB는 목사님이 최초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 중에서도 제가 끊임없이 판사들에게 내가 문재인이 간첩 혐의가 있다는 걸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날 보고 증명하라 그래서 증명 간단하다. USB 내용 그거 까면 된다. 내가 그게 문제 제기를 했더니 재판부가 그걸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정보 청와대에다 정식 재판부가
두 번이나 USB 내용에 대해서 또 문재인 행동에 대해서 정보 요구를 했어요, 재판부가. 네. 여기서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못하니까 저를 무혐의로 때린 겁니다, 재판부가. 네. 이미 벌써 그건 다 결정. 사실 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재판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사람은 거의 목사님이 유일하시지 않습니까? 정식 재판에서. 네, 이제 내가 보니까 제가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이제 이 대한민국의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러한 적나라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당해야죠. 다시 일제 36년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북한 같은 사회가 다시 가야 될 것인데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가 예의주시하고 보니까 첫째는 1년 동안 우리가 강화문 운동을 통해서 정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처럼 이런 상태에서도 진행을 하는 걸 보고 제일 먼저 눈치를 채고 돌아온 이 단체가 의사협회더라고요. 의사협회. 의사들은 내가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금방 깨닫고 의사들이 거의 강화문 집회에 거의 참여를 다 했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또 집회를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돌아온 단체가 검찰입니다. 윤석열 검찰입니다. 그분들은 일선 수사를 하니까 대한민국의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그 이건 윤석열 검찰과의 뭐 초미아의 싸움이 아니라 검찰들 전체가 이 판을 읽어낸 거예요. 아하, 이게 대한민국 위험해졌구나. 특별히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37년 동안을 평검사로 윤석열보다 훨씬 선배인데도 진급도 안 하고 평검사로 37년을 근무했던 바로 정경업 그 검사님이 퇴임하면서 연설을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은 절체천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나가셨는데 그 후에 많은 검사들이 거기에 동의를 다 하고 하는 걸 보니까 검사님들이 대한민국 편으로 다 돌아왔고 저의 주장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재판부가 제가 처음 재판을 시작하고 할 때는 거의 5대5 내지는 9대1 정도로 사실은 재판부도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일어났는데 내가 6개월 재판하는 과정을 보니까 재판부가 이제는 거의 한 10% 빼고 나머지는 재판부가 다 대한민국 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의 70% 이상이 대한민국 편으로 돌아왔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70%의 국민들이 저 30% 이미 저 문재인에게 세뇌돼 가지고 거의 뭐 주사파적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겠냐 말이야.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면 광주사태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일어날 것을 미리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앞으로 30% 남은 국민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알려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피 흘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의 자유우위 충돌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영하 10도의 강추위와 눈보라 속에도 기자회견 네. 진행해 주신 목사님께 여러분들 모두 박수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